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계학 문제풀이 시간이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2020년도 구분 문제 같이 풀었었죠. 이번에는 2021년 구분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용이 많이 겹칩니다. 겹친다는 것은 계속 출제되는 것이 반복적으로 출제된다라는 의미겠죠. 자, 우리 첫 번째 문제. 이것도 지난 구분 문제 제 기억으로는 3번 문제 정도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도 상자 그림, 상자 그림이 잘 나오죠. 상자 그림이 이제 데이터를 나타내는 도표나 그래프의 대표로서 상자 그림이 자주 출제된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상자 그림은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가지 정보를 한꺼번에 주고 있는 거죠. 그쵸?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걸 최소값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1, 4분위수, 그 다음에 중앙값, 그 다음에 3, 4분위수, 그 다음에 최대값. 자, 이 정도의 정보를 줍니다. 그쵸?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자료의 표준 편차는 150이다. 여러분, 상자 그림은 저 정도 정보를 주는 것이지 산포도로 나타내는 표준 편차나 분산을 나타내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 편차는 상자 그림으로 표현될 수 없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료의 중앙값은 130이다. 그렇죠? 중앙값이 130으로, 그렇죠? 그렇죠? 130. 요게 중앙값이 되는 거죠. 요게 중앙값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최빈값은 중앙값보다 크다. 요 3번 선지가 좀 중요한데요. 자, 여러분 최소값이 100이고 그 다음에 최대값이 200이라고 했을 때 지금 요런 그림은 여러분 오른쪽으로 긴 꼬리를 그리는 그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져 있는 형태죠. 그림으로 그리면 자, 지난 시간에도 이런 거 그렸는데 이렇게 돼 있는 형태가 되겠죠. 이렇게 돼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최빈값보다는 중앙값이 더 크고 그 다음에 평균이 가장 큰 이런 순서대로 크기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최빈값은 중앙값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겠죠. 자, 1번은 알 수 없다. 자, 2번은 작다. 그 다음에 사분위수 범위를 물어봤어요. 사분위수 범위. 그쵸? 사분위수 범위는 자, 3, 4분위에서 1, 4분위를 빼줘야 되는 거죠. 3, 4분위수에서 1, 4분위수를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0, 자, 그걸 이렇게 쓸 수 있죠. Q3에서 Q1을 빼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160에서 120을 빼주는 거니까 4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40으로 바꿔야 됩니다. 100은 뭐예요? 100은 범위죠, 범위. 자, 범위라는 것은 최대값에서 최소값을 빼는 거니까. 자, 이건 범위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 4분위수 범위는 40이 되는 거고 구별하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2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자, 다음은 n개의 자료가 주어졌고 이제 상관계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상관계수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자, 변화된 n개의 자료의 표본 상관계수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앞에서도 문제 풀면서도 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본적으로 공식 좀 개념을 잡아주고 계셔야죠. 먼저 임의의 상수 a, b, c, d였을 때 자, ax 플러스 b는 자, ax 플러스 b와 그 다음에 cy 플러스 d의 이제 상관계수를 구할 때 자, 기본적으로 ac 요거하고를 곱했을 때 값이 ac의 값이 0보다 클 때는 이 두 변수의 상관계수는 동일하다 라는 결론이 나오고요. 그쵸? 그 다음에 H가
0보다 작을 때는 0보다 작을 때는 자 부호만 바뀐다. 그렇죠?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AC가 얼마입니까? 자, AC가 얼마예요? AC가 자, x 플러스 2, 그 다음에 2y 마이너스 1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는 AC가, 자, 1 곱하기 2니까 2가 되겠죠. 2. 자, 2이므로, 자, 일단, 요 조건이 성립이 되죠? 그러면 상관계수고 표본 상관계수는 동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표본 상관계수가 0.2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으로 가셔야 돼요? 1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자, 되셨죠? 이런 문제는 이렇게 요거를 통해서 자, A씨가 양수인지 A씨가 음수인지를 보시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차 분석 문제네요. 그렇죠? 자, 어느 회사에서 차량 내비게이션을 연령대가 30대부터 50대인 고객에게 한 달 동안 사용하게 한 후에요. 한 달 동안 사용한 후에 그 구매 의사를 알아보기 위해서 240명을 이미 지출했대요. 자, 240명을 이미 지출하여 다음과 같은 분할표를 작성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령대와 구매 의사는 서로 독립이라는 기무가서를 검증하기 위한 카이 제곱 통계량의 P값이 주어졌네요. P값이 0.128일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넘기고 이걸 볼게요. 자, 그럴 때 기억번 기무가설이 참일 때 30대이며 구매 의사가 있는 고객의 기대도수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기억번. 자, 기대도수. 자, 기대도수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 앞에 자료를 봤을 때 자, 기대도수는 우리 보통 2라고 표현하죠. 기대도수는 자, 전체 n 240이죠. 자, 240분의 그다음에 자, 30대의 총기 얼마예요? 60이죠. 60. 자, 그다음에 아까 30대이면서 구매 의사가 있는 그러면 60. 자, 이걸 관측 i라고 보통 표시하죠. 관측 i 그다음에 곱하기 관측 j 이렇게 하면 자, 관측 i는 얼마입니까? 60 곱하기 그다음에 구매의사 있음의 총기는 얼마예요? 140. 자, 요거 계산해 주면 되겠죠. 자, 요거 계산해 주면 얼마 나옵니까? 35 나오겠네. 그치? 35. 그렇죠? 기대도수는 35입니다. 35. 자, 그러면 자, 여기 다 35가 이제 기대도수가 되는 거예요. 자, 있음의 기대도수는 35.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기억번은 맞는 거죠. 기억번은 일단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니은 자, 기무가설이 참일 때 카이제곱 통계량의 자유도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유도. 자, 자유도는 기본적으로 핵 마이너스 1 L 마이너스 1을 곱해 주는 거죠. 자, 그러면 행이 얼마가 나와요, 여러분? 행이 그쵸? 행이 2 되는 거고, 그러면 2 마이너스 1이니까 1. 그 다음에 열이 3개, 30대, 40대, 50대, 3 마이너스 1이니까 2. 자유도는 2죠. 자, 그래서 자유도는 2이다 라고 하는 거 니은도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자, 유의 수준 5%에서 규모가설을 기각한다라고 되는데, 자, 우리가 지금 교차 분석 표를 이렇게 만들 수는, 그러니까 만들지 않아도 뭐가 주어졌어요? P값이 주어졌잖아. 유의 확률이 주어졌잖아. 그러니까 유의 확률 주어졌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유의 수준까지 디귿에서 주어졌으니까 유의 수준과 유의 확률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죠. 자, 유의 수준이 0.05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P값, 유의 확률. 자, 이걸 우리가 알파 값이라고 하고 이걸 P 값이라고 얘기하죠. 자, 유의 확률이 얼마로 주어졌나요? 0.128로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기본적으로 규모가설을 기각하기 위해서는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아야 됩니다. 다시. 자, P값이 알파 값보다 작아야 규모가설을 기각할 수 있죠. 자, P값이 알파 값보다, 즉 유의 수준보다 작아야, 혹은 작아야 규모가설을 기각하는데, 자, 요거는 자, P값이 유의 수준보다 P값이 알파 값보다 더 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규모가설 채택하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3번에서 규모가설을 기각한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디귿번에서 규모가설을 기각한다 이거 틀렸고, 규모가설을 채택한다. 자, 요 조건 잘 다시 한번, 하도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쵸? 지금 와서 이런 걸 모른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래서 3번 문제도 쉽게 여러분이 풀 수 있으실 거고, 정답은 기억과 니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선형회귀 모형이 나왔어요. 자, 선형회귀 모형에서 최소제곱법에 의해서 추정된 회귀계수를 자, 알파와 베타의 추정치, 예측값을 y의 예측값을 또 y의 추정치 잔차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제곱합을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회귀제곱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잔차제곱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정답은 1번입니다. 1번. 1번은 딱 나오자마자 틀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분산의 불편 추정량은 SSE, 그러니까 총 잔차 제곱합, 그러니까 잔차 제곱합이 아니라, 그렇죠? 잔차 제곱합이 아니라 평균 오차 제곱이 되겠죠. 오차 제곱, 평균 오차 제곱. 평균 오차 제곱은 SSE가 아니라 MSE, 즉 SSE를 자유도로 나눈 값을 우리가 불편 추정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결정계수. 자, 1번. 자, 평균 오차제곱, 평균 오차제곱이 자, 불편 추정량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 결정계수 나왔습니다. 결정계수. 자, 결정계수는 총제곱합분의 자, 회귀제곱합 또는 1 총제곱합분의 자, 잔차제곱합, 잔차제곱합.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서 기본적인 가정 중에 하나가, 자, 이건 4번도 같이 풀 수 있는 건데요. 잔차의 기대값. 잔차의 기대값 또는 평균은 얼마예요? 0이에요. 0. 자, 잔차 합은 0이다.
자, 잔차합은 0이다 라고 하니까 3번은 당연히 맞는 말이죠. 잔차합은 0입니다. 자, 그리고 그 앞에 무엇이 붙든 잔차합이 0이니까 또 0의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 이건 3번과 4번은 우리가 단순회귀 분성의 기본적인 가정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도 교차 분석이네요. 그쵸? 5번도 교차 분석. 자, 어느 대학교 4개 단과대학의 인문대, 사회대, 자연대, 공대가 있는데요. 자, 각각 50명씩 이미 추출해서 자, 뭐 4개 대학에서 50명씩 했으니까 총 N수는 당연히 20이 되겠죠. 20. 200이 되겠죠. 200. 자, 분할표가 다음과 같다. 자, 4개 단과대학 남학생의 비율이 모두 같다는 규모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카이 제곱 통계량의 값과 유의 수준 5%에서 검증 결과를 옳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이 제곱 분포표의 값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먼저 이제 기대도수를 구하면 자, 자, 남학생이 모두 같다라는 규모가설이니까 자, 기대도수를 일단 구하면 첫 번째. 자, 기대도수를 구하면 자, 기대도수 당연히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자, 200개의 자, 200개의 200명인데, 그쵸? 200명인데, 그 중에 이제 남학생, 여학생이 있는데,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하면 돼, 남학생은? 그쵸? 기대도수는, 자, 50 곱하기 100, 200, 이렇게 좀 되겠죠? 25가 나오죠? 그쵸? 자, 25가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먼저 카이 제곱 통계량을 구해야 하는 거죠. 카이 제곱 통계량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기대도수 구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카이 제곱 통계량 구해볼게요. 자, 카이 제곱 통계량은 자, 다 곱해야죠. 그래서 자, 관측 기대 제곱 기대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기대가 25니까 분모 자리에는 25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관측값이 20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남학생 사회대, 남학생 자연대는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25 마이너스 25니까 0의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대는 해줘야겠다, 그렇지? 그러면 25 30 마이너스 25 제곱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인문대 여학생 해줘야 되겠죠. 해줘야 되는데 똑같네, 그렇지? 자, 똑같으니까 하나 더 써주죠 뭐. 그 다음에 여학생 사회대, 자연대 또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대를 또 해주면 20 마이너스 25 제곱 25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나머지는 자, 이거 나머지는 요만큼은 관측 빈도와 기대 빈도가 똑같기 때문에 관측 도수와 기대 도수가 똑같기 때문에 0이 나올 거니까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다 얼마가 나올까요? 다 1이 나오겠지. 1. 여기서도 1이 나올 거고 여기서 그렇죠? 5의 제곱, 여기도 5의 마이너스 5의 제곱, 5의 제곱, 5의 제곱, 마이너스 5의 제곱 다 25가 되겠죠. 그럼 다 1이 나오겠죠. 그러면 총 4개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4가 되겠습니다. 4. 그래서 카이 제곱 통계량은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자, 자유도. 자, 자유도 봐야 되겠죠. 자유도. 자, 자유도는 일단 행의 수 이 두 개죠. 남학생, 여학생. 그 다음에 열의 수가 총 4개니까 4 마이너스 1. 얼마입니까? 1, 3 나오니까 3 되겠죠. 그러면 자유도가 3인 자유도가 3인 카이 제곱 분포표의 값을 찾으면 자, 뭡니까? 요걸 봐야 되죠. 요걸. 두 개 중에 요걸 봐야 되죠. 자, 그러면 얼마예요? 자, 그러면 요때 0.05
5일 때 자유도가 3인 값은 7.81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겠죠.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다 그릴까요? 자, 인계치가 얼마입니까? 7.81이고 요만큼이 이쪽이 이제 기강력이 되겠죠. 기강력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카이제곱 통계량은 얼마가 나왔어요? 4가 나왔어요. 4가 나왔으니까 이쪽이죠, 여러분. 한 요쯤 되겠네요. 그쵸? 4가 나왔습니다. 4. 여기가 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귀무가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택해야 되죠. 귀무가설 채택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답을 찾아볼게요. 카이제곱 검정 통계량의 값이 검정 통계량의 값이 얼마가 나왔어요? 4가 나왔고 그럼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귀무가설을 채택합니다. 채택한다는 것은 귀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라는 의미죠.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요 순서대로 여러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자, 6번은 이제 기대값의 성질을 활용해서 공식을 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x의 분산을 구하는 건데 기대값의 성질을 이용해서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요겁니다, 여러분. 자, x의 분산은 자, 이걸 여러분 말로 외워두시면 참 좋은데 자, x의 분산은 자,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죠. 자, x의 분산은 자,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그 다음에 평균 자, 평균의 제곱 자,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자, 요걸 좀 잘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볼게요. 이걸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풀어볼게요. 제곱의 평균을 구하기 위해서 좀 풀어보면 자, 첫 번째씩 풀어보면 자, 제곱 평균 나오겠죠. 그쵸? 자, 첫 번째 식을 풀어보면 2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요거 또 풀어주면 2x제곱 자, 마이너스 평균은 얼마래요? 3 그쵸?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자, 이것도 풀어주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x는 얼마래요? 5입니다. 그쵸? 5랍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빼줘 볼게요. 자, 두 번째 식에서 그쵸, 여러분? 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을 빼보면 자, 두 번째 식에서 첫 번째 식을 빼보면 얼마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요거 두 개 없어지고 여기서 이거 빼주는 거니까 요거 두 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에 플러스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 요것만 남겠네요. 그쵸? 그리고 이게 5고 이게 3이니까 자, 이런 식이 남겠습니다. 그쵸? 자, 여기서 그럼 우리가 한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평균은 얼마입니까? 기대값은 EX는 1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EX는 1입니다. EX는 1이에요. 그러면 EX가 1이라고 EX가 1이라고 하는 거니까 EX는 1이고 그 다음에 요 1을 아무 데나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넣어줘도
자, 제곱의 평균은 기대값은 1이고 그 다음에 평균은 1이고 그 다음에 제곱의 평균은 얼마일까? 어딜 넣어줘도 4가 되겠지. 4. 그치? 예. 4 플러스 1은 5가 되는 거니까 4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로 다시 올게요. 자, 우리가 첫 번째 했던 자, 제곱의 평균이 4. 그 다음에 자, 평균이 1이니까 1의 제곱은 1. 그러니까 분산은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정답은 얼마? 3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대값의 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7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자, 갑을 두 사람이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서 10회 했습니다. 갑이 이기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 했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네, 이기거나 지거나 비기거나 세 가지 경우가 나오겠죠. 이기거나 비기거나 지거나 총 일단 n수 총 얼마 한대요, 여러분? 10번 한대. 자, 그럼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겠지. 이기거나 지거나 비기거나 하니까 이길 확률 3분의 1이겠죠. 그 다음에 Q는 3분의 2가 되겠죠. 자, 이걸 기본적으로 도출할 수 있고요. 주어진 문제에서. 자, 그 다음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의 확률 분포는 대칭이다 라고 했는데 자, X의 확률 분포는 정기 분포에 근사하는지 보려면 자, 평균이 5 이상이 돼야 됩니다. 평균이 5, 대체적으로 평균이 5를 기준으로 해요. 자, 그러면 MP는 얼마입니까, 여러분? 3분의 10이죠. MP는 3분의 10이죠. 자, MP가 3분의 10이라는 것은 5보다 작죠? 여러분, 3분의 15가 5니까. 자, 그러면 정규 분포에 근사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 그 얘기는 자, X의 확률 분포는 대칭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대칭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칭 아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y는 10-x, 확률 변수 y는 10-x는 10회 이상의 값이 지는 횟수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아니겠죠. 값이 지는 횟수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 그 x가 이기는 거니까 지거나 비기는 횟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지거나 비기는 횟수. 그렇죠? 전체 10회에서 x가 이기는 횟수를 그러니까 값이 이기는 횟수를 x라고 했으니까 확률 변수를 전체 10에서 x를 빼주면 그거는 지거나 비기겠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2번은 지거나 비기는 횟수라고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자, 분산입니다. 분산. 자, X 변수의 분산은 MPQ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 있는 거 다 곱하면 되죠. 그러면 자, 10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 해주면 되겠습니다. 얼마 나올까요? 10분의 3, 9분의 20 나오겠네요. 그렇죠? 9분의 20입니다. 9분의 20이니까 2분의 5 될 수 없죠? 2분의 5가 아니라 자 9분의 20이라고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4번. 자 먼저 자 주어진 저 수식 자 숫자 빼면 자 플러스 5 이렇게 변형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값이 5입니다. 됐죠? 5는 15이다 라고 했으니까 얼마가 될지 몰라요. 5가 아니라 자, 우리 EX 구할 수 있잖아요. 그쵸? MP. 그러면 3 곱하기 3분의 10 더하기 5라는 얘기네. 그쵸? 자, 맞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15가 나오나요?
15가 나오지. 요거 두 개 없애주면 15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4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옳은 거는 자, 다 1번, 2번, 3번 다 틀린 선지고 4번은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8번. 자, 단순 선형 회귀 모형에 자, 최소 제곱법을 적용해서 얻은 분산 분석표가 다음과 같대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 서로 독립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되셨죠? 자, 먼저 단순 선형 회귀 모형이니까 회귀의 자유도는 얼마가 될까요? 1이 되겠죠. 1. 그리고 여기 10이니까 당연히 1이 되겠죠. 제곱합분의 자유도가 평균 제곱이니까. 그 다음에 니은은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36 나누기 18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2가 되겠죠. 니은은 2. 자,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볼게요. 기억과 니은은 각각 1과 2다. 맞죠? 맞고 옳지 않은 거 찾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F값은 자, F값은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자, F값은 당연히 자, MS 네, MS 이가 F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0 마이너스 아니죠. 거꾸로 썼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MSE MSR 이 돼야 되겠죠. 2분의 5, 2분의 10이 되겠네. 10, 5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전체 자료수 n은 19이다 라고 했는데 자, 20개이겠죠. 20개. 왜냐면 이게 얼마입니까, 여러분? n-2가 될 거고 이게 여기 무조건 1이 될 거고 여기는 n-1이 될 거고 여기서 19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n수는 20이 되겠습니다. 20. n수는 20이다. 그 다음에 틀린 건 찾는 거니까 3번이 틀렸네요. 4번 유의수준 5%에서 회귀 모형은 유의하다라고 되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찬가지로 자, 4번의 경우 자, 유의수준이 0.05로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P값 P 밸류가 자 얼마요? 0.017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P값이 알파 값보다 더 작죠? P값이 알파 값보다 더 작으니까 규무가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각해야 되는 거고. 자, 규무가설을 기각한다는 얘기는 회귀 모형이 유의하다라는 뜻이죠. 자, 규무가설 기각. 자, 규무가설이 유의하지 않다일 것이고, 그다음에 대립가설이 유의하다일 것이고, 자, P값이 알파값보다 더 작으니까 규모 기각 대립 채택 대립가설 채택 유의하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되셨죠? 예, 9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N개의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자, 실내 구간을 구했는데 0.1에서 7까지의 구간으로 구했어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설 모평균이 0이다. 그 다음에 규모가설 0이 아니다. 를 검증할 때 유의수준 5%에서 규모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규모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 0은 마이너스 0.1과 0.7 사이에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0.1과 0.7 사이에 0이 들어갈 수 있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0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0이 아닌 모평균이 0이 아닌 값이 될 수도 있죠.
0일 수도 있고 0이 아닌 값을 될 수 있죠. 되게 많죠. 저 마이너스 0.1과 0.7 안에 들어갈 수 있는 0이 아닌 숫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귀무가설 자체를 기각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쵸? 자, 기억하지 못한다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은 그렇게 봐주시면 좀 편하게 여러분 1번 문제 접근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렇죠? 정규분포를 따르는 거고, 정규분포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대칭적이잖아요. 그렇죠? 대칭적입니다. 그래서 정규분포가 대칭적이기 때문에, 떼기기 때문에, 자, 조금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2번. 자, 그러니까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특정 A라고 할까요? A라고 하겠습니다. 자, 자 A를 더해주게 0.7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자 평균에서 A를 빼준 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0.1이 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아마 요거를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요것을 계산을 하면 더해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 x는 0.7 0.7 더하기 마이너스 0.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대칭적이기 때문에 대칭적이란 말은 자 이쪽을 같은 수를 더해주고 같은 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같은 수를 더해주고 같은 수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실내 구간까지 주어졌으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잖아요, 여러분. 1.96. 자, 요게 최소값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최대값이 자, 그다음에 자, 요게 되는 거잖아요. 자, 요런 요 표준 오차를 제가 그냥 A라고 표시를 한 거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x는 여러분 얼마의 값이 나오겠어요? 0.6의 값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x반은 얼마가 나올까요? 0.3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표본 평균은 0.3이다. 맞죠? 표본 평균은 0.3이다. 자,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자, 무평균의 구간이 마이너스 0.1에서 0.7에 속하지 않을 확률은 0.05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자, 무평균의 저 실내 구간의 안에 들어가 있을 100번 중에서 한 95번 정도가 들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95%라는 얘기는. 그렇지만 속하지 않을 확률은 알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3번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내 구간이 95%라는 얘기는 자, 속할 확률이 95%고 속하지 않을 확률이 0.05%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하지 않을 확률이 5%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속하지 않을 확률은 모르는 거고. 근데 이제 100번을 조사를 하면 95번 정도는 저 안에 있을 거야라고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추정할 수가 있는 거지. 자, 그 반대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실내 구간의 길이는 자, 여러분 실내 구간의 길이는 0.8이잖아요. 95%에서. 근데 자, 여러분 요 공식 아시죠? 자, 실내 수준이 줄어들면 자, 실내 구간도 자, 짧아질 수 있죠. 하지만 실내 수준이 높아지면 실내 구간도 이 실내 수준을 담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내 수준과 실내 구간은 비례적 관계이다. 제가 이론 설명할 때도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자, 실내 구간이 줄어들면
줄어들면 신뢰 수준이 줄어들면 95%에서 90%로 줄어들면 당연히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질 것입니다. 0.8보다 더 짧아질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3번으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회사 신입사원의 입사 시험 성적은 평균이 M인 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신입사원 중에서 N명을 이미 지출해서 구한 시험 성적의 표본 평균이 60보다 크고 가설 규모 가설이 목평균이 60이고 그 다음에 대립 가설이 60이 아니다. 에 대한 P값은 0.1이었다고 합니다. 0.1이었다고 해요. 자, 동일한 표본에 가설이 이제 모평균 규모 가설은 똑같이 60이고 그 다음에 대립 가설이 모평균이 60보다 크다네요. 그때 P값은 A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을게 그쵸? 60보다 작은 경우를 우리가 B라고 할 때 B-A 값을 구하래요. B-A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요런 공식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공식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평균이 60이 아닐 확률에 보다 클 어떤 최대점, 클 확률 최대점의 P값이 0.1이니까 0.1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P값 0.1은 자, 60이 아니, 모평균 60이 아니라는 얘기는 60보다 크거나 아니면 60보다 작겠죠. 그래서 A, 근데 이게 최대점이니까 P값이라는 개념 자체가 최대점이니까 자, A 플러스 1 마이너스 B 이렇게 하면 자, 0.1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0.1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좀 풀어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거 풀어주시면 자, 이거 풀어주시면 어떻게 돼요? 자, 1-A니까 자, 여기 1 왼쪽으로 넘어가면 그쵸? 왼쪽으로 넘어가면 왼쪽으로 넘길까요? 1을? 이걸 넘깁시다. 자, 이걸 넘기고 요걸 1쪽으로 넘기고 그다음 이걸 넘기면 그쵸? 요걸 넘기면 B가 되는 거고 요거 넘기면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 요거 넘기면 그쵸? 1 마이너스 0.1이 되는 거네요. 그쵸? 그럼 정답은 B-A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0.9가 되는 거네. 그치? 0.9가 돼. 자,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 값의 특징을 잘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였습니다. 자, 되셨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여러분 11번까지 좀 보도록 할게요. 11번. 자, 11번. 자, 50개의 관측값을, 자, 50개. 자, 50개의 관측값을 작은 값부터 큰 값까지 크기 순을 쭉 나열을 할 때,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제 20, 100분위 수래요. 20, 100분위 수. 20, 100분위 수는 20번째 있는 걸까요? 아니겠죠. 아니겠지. 왜냐하면 100개니까 100개였을 때 20개지. 20, 100분위 수가 20%에 해당하는 건데 자, 그러니까 얼마 50이니까 그래서 50개니까 n수가 50개니까 자, 여기가 자, 여기 아니라 이게 20, 100분위 수겠죠. 그잖아요, 여러분. 50분의 10이 20%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옳지 않은 거 찾으니까 정답은 일단 1번이고 그 다음에 3, 4분위 수. 자, 여러분 3, 4분위 수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일단 중위값 그 다음에 중위값 플러스 1의 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맞죠? 네, 이렇게 구하셔서 식을 굳이 만들면 자, 여러분 50 플러스 1가 중위값이 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2분의 중위값 50 플러스 1, 2, 그렇죠? 플러스 1. 자, 이렇게 될 건데, 그러면 25 더하기 13, 28이 25, 13이니까 38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거고요.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중위값은 중앙값은 자 이 총 50개니까 25번째, 26번째 자 더해서 2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분위수 범위. 자 사분위수 범위도 역시나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분위수 범위는 일단 3, 4분위수에서 3, 4 Q3 Q3는 38번째가 Q3 값이라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Q1 자 Q1은 자 여러분 Q 3, 4분위수는 이렇게 구하지만 그렇죠? 3, 4분위수는 이렇게 구하지만 1, 4분위수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그냥 1, 4분위수는 요것만 Q1은 2분의 D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13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요것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해주면 되는 거지. 여기 중앙값에 더할 필요는 없겠죠? 1, 4분이니까. 자, 요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상자 그림과 관련해서도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4분위수의 개념과 100분위수의 개념을 구별할 줄 알면 자,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12번서부터는 여러분 잠깐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2번부터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